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패티 스미스입니다. 패티 스미스는 우리 앞서 밥 딜란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죠. 보통 락커라고 하면 락 음악을 하는 뮤지션을 말합니다. 그런데 락 음악이란 것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이 세상에는 엄청난 락커들이 존재합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락 음악은 50년대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거대한 젊은 층을 움직인 일종의 댄스 음악인 락앤롤 음악이 60년대 중후반 일렉트릭 기타와 앰프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고출력 사운드와 좀 더 강화된 드럼의 비트와 전자 오르간 등의 가세로 전개되는 기성세대의 귀에는 낯설게 들리는 음악적 경향을 폭넓게 지칭합니다. 이런 새로운 경향의 음악이 60년대가 저물 때쯤이면 벌써 음악적으로 대단히 정교한 기량을 과시하는 성과들을 거둡니다. 영국의 레드 제플린, 디퍼플, 블랙 사바스 같은 그룹들의 음악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클래식 음악으로서 대접을 받는 예술적 성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의 관점에서 락 음악에 접근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사의 시적 측면이 문제입니다. 나 같은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가사는 아마도 영어권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사운드에 묻혀 한 구절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솔직히 락커들의 입장에서도 가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싶은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가사는 정형화되어 있기 일쑤이고요. 의미를 특정하기 힘든 추임새들이 오히려 지배적이기도 하며 락커들의 주제의식도 가사를 통해서 보다는 사운드나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락커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밴드를 만들어 작업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사를 쓴 사람이 노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정 작사가를 지칭하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 영국의 락 그룹 킹 크림슨이 1969년에 발표한 에피탑은 노래 중에 한 구절 Confusion will be my epitaph 란 가사만으로도 내 작업의 1순위로 포함될 거예요. 같은 음반에 있던 노래 I talk to the wind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노래는 곡을 만든 락커와 가사를 쓴 락커와 노래를 부른 락커가 전부 다르죠. 에피타프도 그렇고 이 노래 가사도 피터 신필드가 썼지만 이 노래를 부른 락커는 그가 아니거든요. 이 노래는 이 그룹의 멤버가 아닌 주디 다이블이 부릅니다. 가사를 쓰는 피터 신필드는 노래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의 본령은 작사, 시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을 배경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나에게 떠오른 락커는 1946년에 태어난 미국의 여성 락커 패티 스미스입니다. 소위 펑크락이라 불리는 70년대 중엽 거침없는 락의 음악적 표현을 선구한 그녀는 여러 권의 시집을 펴낸 잘 알려진 시인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부모의 이혼과 궁핍 등 삶의 곡절을 겪으며 1967년 뉴욕에 도착해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치열한 삶의 노정을 시작하죠. 1975년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Horses란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 뉴욕 문화계의 전위적 실험들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녀는 펑크 특유의 단순한 코드 진행에 실어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나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작업합니다. 아, 라이브에서 그녀를 받쳐준 밴드의 멤버들인 레니 케이, 리차드 소울 등과 함께 만든 이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 중에 리돈더 비치라는 곡에서 나는 패티 스미스의 두드러진 존재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단순한 감성이 복잡한 지성보다 소통에 더 효과적이기도 하지 않나요? 리돈더 비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군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패티 스미스는 젊은 시절
장차 파격적인 작업으로 주목받게 될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와 연인 사이였어요. 결국 그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하면서 둘 사이의 연인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만 당연히 이런 경험이 그녀에게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았을 수는 없었겠죠. 나는 초기 그녀의 작업에서 그녀 여성성에 대한 불똥 튀는 맞부딪힘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정면 돌파입니다. 젠더와 관련되어 외적으로 과격한 실천가였다는 의미에서라기보다 내적으로 치열한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70년대 영어권 세상에서 맨 남자라면 당연히 맨 인간이었던 시대에 여자로 태어난 그 누가 이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을 수 있었겠습니까? 패티 스미스의 경우 이런 맞부딪힘을 펑크라고 하는 저작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수단과 그에 상응하는 가사를 쓸 수 있는 시적 재능을 갖고 있었을 뿐이죠. 리돈도 비치는 미국의 어느 한적한 해안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소녀를 노래합니다. 그녀가 왜 목숨을 끊었는지 노래는 말해주지 않아요. 죽음으로 발견된 사각빛 금발머리의 그녀와 충격을 받아 울부짖는 해안가 여인들과 그리고 누군가를 찾고 있던 이 노래 화자가 전체적으로 우물한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노래에서 강하게 울리는 베이스 라인은 둥둥둥둥둥 화자가 찾고 있던 대상의 상실이 그렇게 절망으로만 느껴지지 않게 해주죠. 이 노래의 마지막 연 가사에서 이 노래 화자는 바닷가 저 구석진 곳 지독하게 우물한 곳에서 충격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서 있습니다. 죽음으로 발견된 소녀는 관에 실려 그곳을 떠납니다.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된 이 죽은 소녀가 이 노래 화자가 찾아다니던 그 사람이었을까요?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의 화자는 너는 가버렸구나를 반복하다가 나에게는 놀랍게도 거의 홀가분한 느낌으로 안녕이라고 속삭입니다. 이 부분의 가사를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Down by the ocean, it was this man. I was just standing with shock on my face. The horse pulled away. 그 소녀는 관에 실려 그곳을 떠났어.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었어. 그녀는 너였어. 너는 다시는 결코 내 품에 돌아오지 못하겠지? 예, 너는 You're gone, gone. 정말로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가버렸구나, 가버렸구나. Goodbye. 예, 실제 이 가사의 배경이 어떠하든 내게는 왠지 이 죽은 소녀가 패티 스미스가 30년 가까이 찾아 헤매던 여성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절박하게 붙들고 씨름했을지도 모를 여성성. 이 여성성은 노래 가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A Small on Angel with Apple Blonde Hair를 한 천사 같은 소녀의 이미지입니다. 이 노래에서 패티 스미스의 동성애적 사연을 찾아보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70년대 중반 미국의 저작거리에서 그녀는 과감하게 남성성을 끌어안는 새로운 여성성을 갖고 나오려 해요. 그녀가 성장하면서 그녀의 여성성은 남녀의 구별을 넘어 좀 더 포괄적인 인간성의 근원에 합류하려 할 거고요. 그녀가 1988년에 발표한 다섯 번째 앨범 Dream of Life에는 어, People have the Power란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패티 스미스는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될 힘이 있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지켜낼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될 힘은 하늘이 주신 권력이야. People have the power! 라고 저작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1994년에 음악적 동지이자 남편이었던 프레드 소닉 스미스를 먼저 떠나보낸 패티 스미스는 1996년 그녀 여섯 번째 앨범 Gone Again을 발표합니다. 20여 년 전 노래 리던 더 비치에서 가버렸구나를 되풀이 노래했던 그녀가 20년 후 다시 떠나갑니다를 노래하며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가 남편과 함께 작업했던 이 노래 시작 부분 가사가 참 좋아요. Hey now, man so keen, we come man into the wind. Grateful arms, grateful wings, grateful soul is gone again. 예,
여보시오, 이제 우리가 인간됨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바람 사이로 가며 인간 됨됨이를 그립니다. 오로지 감사한 두 팔과 오로지 감사한 두 다리와 오로지 감사한 영혼. 인간은 다시 제 갈 길로 떠나갑니다. 패티 스미스는 마치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다가가 여보시오라고 말을 건네듯 그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인간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요. 그녀는 부는 바람 사이로 가며 인간의 됨됨이를 마음에 그리죠. 그녀가 힘을 주어 말을 건네듯이 우리에게 두 팔과 두 다리와 그리고 영혼이 있음은 오로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인간성을 대지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시금 제 갈 길을 떠날 수 있을 거라며 그녀는 고온 어게인을 노래합니다. 사실 이 노래의 가사는 후반부로 가면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노래에서 후렴처럼 되풀이되는 이 시작 부분의 가사에만 제한해서 말하자면 나로서는 그녀가 인간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겹겹이 껴입고 있었던 온갖 명예스러운 훈장들과 후광들까지 다 벗어버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녀는 그녀가 삶을 통틀어 찾고 있었던 것이 처음부터 그녀에게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된 걸까요? 이제 비로소 그녀는 절망과 구원의 쳇바퀴 속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걸까요? 미국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었던 패티 스미스는 이제 저작거리 현자가 된 걸까요? 아직 나는 패티 스미스의 진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아직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갈등에서조차도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에게는 보입니다. 하물며 세속적인 인간성의 허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저작거리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조차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저작거리에서 싱어송라이터로서 패티 스미스의 존재감은 그녀가 무대에서 그녀의 큰 눈을 치켜뜨면서 거친 목소리를 내뱉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투적 성차 문제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에 감흥을 줍니다. 그녀의 언어적 재능은 차치하고 이 점만으로도 그녀는 미국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예, 패티 스미스는 저작거리에서 안팎 없이 이질적인 다름들을 포용하며 노래하는 저작거리의 시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